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환시장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급격한 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부터 먼저 몇 주간의 하락을 보인 다음에 최근에는 매물을 횡보하고 있고, 반면에 원화의 강세가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현상들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추세성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올라간 양상들을 보이고 있고, 다시 한번 이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양상들까지 서서히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보고자 합니다. 우선 정말 많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해서도 반도체 무역 제한을 개정하면서 인공지능 칩 규제를 철회할 계획을 발표까지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완화되고 있는 양상들도 보여주고 있지만, 반면에 굉장한 불확실성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일까 최근에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굉장히 가팔라지고 커진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 보시면 이 주간의 흐름선상에서의 일정 레인지 범위를 형성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러한 등락을 거쳐서 오히려 원화 가치가 더 녹아내리는 현상들이 한 번은 나타날 걸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엔화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굉장히 긴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이다가 일시적으로 좀 낮아지는 모습들, 원화 대비에 낮아진 현상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소식들이 이제 중국 때문에 환율이 폭락을 했다라고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는 이제 대만 달러가 올라가게 되면서 달러의 약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나오기도 한 만큼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과정이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저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선 이 블룸버그 헤드라인이 나왔던 소식을 살펴보면 아시아 달러가 폭락을 했는데 투자자는 충격을 받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달러의 하락은 잠재적인 무역 협정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추측에 기인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 자산에 대한 여론이 침체되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 전략가들은요, 아시아 통화는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미국 달러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보기 드문 낙관론에 휩싸일 수 있고, 하지만 중국 위안화가 의미 있는 절상 없이는 이러한 상승세는 곧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다 라고 나오고 있죠.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약해졌던 것도 미국 내에서의 자금 유출이 발생되었던 현상들도 상당히 나왔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엔화로서의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나타났던 부분들도 지난 수개월간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원화의 강세가 일시로 나왔던 건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정치적인 리스크가 조금 해소가 되지 않았나 라는 반응들로부터 나왔다는 거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일시적이다 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과열된 부분에 의해서 한 차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다시 저렴한 구간에 왔기 때문에 지지를 받고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바닥을 1360부터 1370까지 지지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라이브 방송 및 텔레그램에도 언급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실시간 소식 받아보고자 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란에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틀 전 글이에요. 자, 오늘 소식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일 FOMC 회의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현재 관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우려감을 표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이제 트럼프와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연준에 계속해서 압력을 넣고 있는 반면에 파월 의장은 데이터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관세 정책이 매우 불확실성하며 향후의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금리를 동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준 거기도 합니다. 자, 우선 연준에선 신중한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트레이더들은 7월달에 금리 인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제 데이터상 큰 이변이 없다면 7월달에 금리 인하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겠지만 여전히 54%고요. 그러나 현재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구조적으로 나타나는 물가 압력이 실질적으로 데이터에 반영이 되었을 때는 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여기서 멈출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FOMC 이후에도 굉장히 시장 혼조세를 보이던 중에 우선 이 트럼프의 정책적인 기조 완화로 인해서 시장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현재 시장 굉장히 과열 구간에 있다는 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결국에 현재 미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치가 정말 많이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연준이 우려하는 불확실성이 상당히 크게 올라 있음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5년 만기 미국 국채 명목 수익률과 그리고 물가 연동채 팁스의 수익률 간의 차이를 나타낸 그래프이기도 하고요. 자, 이걸 비롯해서 애틀란타 연준의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이 기대치도 올라가는 모습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댈러스 연준의 제조업 데이터 같은 경우나, 자, 여러 가지 지표들이 현재 상승에 대한 추세성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미시간 대학 1년 기대 인플레와 그리고 장기 5에서 10년의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상당히 높게 조사가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감이 굉장히 상당히 높게 올라 있는 상태예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탈달러한 국가들이 더 많이 가속화가 되었던 측면들에 의해서 달러 인덱스가 좀 조정받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완화적인 정책을 선회를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달러 인덱스도 소폭 회복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겠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일단 투자자들이 우려를 하는 제2의 플라자 합의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부분들은요, 미래에는 나타날 수는 있어도 현재 시장에서 당장 그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해석일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릴게요. 그냥 단순히 시장 참여자들이 추측을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정책을 펼치는 거는 아직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모로 현재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에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성의 자산도 이렇게 환율이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타났을 때 천천히 분할로 바라보는 관점도 나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방어하고자 엔화로의 수요도 상당히 많이 증가한 모습들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은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반면에 글로벌 세계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금리 인하로의 추세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더 금리 인하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이 연준의 양대 측면의 실패로도 가는 부분이 되겠죠. 이러한 불안감이 현재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장 자체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엔화로 자금이 몰렸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특이점은요, 일본 국채 10년물과 5년물 월간 금리 변동 범위를 봐더라도 최근에 굉장히 높게 올라가 있는 폭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을 한 부분들이 되겠고, 또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경로를 가고 있는 환경 속에서 발생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보면은 조금 이제 애매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여기까지 같이 보게 되면 잘 보시면 5년 국채와 30년 국채 간의 이익차가 약 2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회피 움직임이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많은 불확실성들을 보이고 이에 대한 자금 베팅을 하고 있었다 라는 것까지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현상들은 단기적으로 끝날 거는 아니라고 봐요. 중장기적의 연결성인 추세성이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최근에 엔화도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좀 조정받은 거, 대외적인 이러한 소식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추세가 견고하게 잡혀 있어요. 자, 우선 우리 워렌 버핏께서도 굉장히 많은 현금 확보를 했다는 소식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나타나 있었고, 이 워런 버핏은 전체 미국 채권 중에서 약 5%를 들고 있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은 현금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이제 워런 버핏께서 물러나면서 그랬다라는 추측들도 있지만, 실제 워런 버핏은 가치 투자자이고 현재 증시가 고평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금 확보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로 하셨고요. 이런 측면들이 현재 시장에 많은 불확실성들이 앞으로도 중간에 안도하고 우려하고 이렇게 나타나면서 한 차례 더 추가적으로 충격신도 올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까지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버커셔 해사웨이의 현금 보유 비중은 이렇게 보시면 코로나 이후로도 더 높게 올라간 수치, 그리고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보다 더 높은 거의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버핏이 들고 있는 건 미국 단기채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기채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단기채는 만기 보유 전략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일반 투자자들로 유효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장기채권 특히 파생 상품으로 가게 되면은 그거는 방향성이 다를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환율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화는 계속 종이장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정말 많은 돈을 풀어내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돈 지키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세계 주요 국가들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통화를 풀어내는 이러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돈이 풀려나는 과정 속에서 종이장이 될 위험들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갑자기 통화 붕괴라든가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이 종이장이라는 건 현재 원화의 가치보다 미래의 원화 가치가 약 한 절반 가까이 희석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계 정책적인 혼란 속에서 결국에 환율의 장기 추세는 이 원화 대비 엔화와 달러가 더 강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적으로 조정온 상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과도하게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달러 인덱스조차도 반대로 조정받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매물대라는 횡보 흐름이 나타났었고 이게 후행적으로 그냥 키맞춤이 되었던 것 뿐이다 라고 말씀 들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정보가 바뀔 겁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변동성을 내포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안전 자산을 일부 편입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미래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산을 다시 취득할 때 이 저가 부분이 온다면 이 자금을 소진할 수 있는 다시 기회적인 요인이 발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텔레그램 무료로 현재 보실 수 있으니까 고정 댓글 링크란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